이번 주는 S&P 500이 연간 수익률을 플러스로 전환하면서 다시 한번 희망적인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90일간의 관세 휴전 합의를 발표하며 글로벌 무역 긴장이 완화되었고, 이로 인해 실적이 좋고 미래 전망이 밝은 주식들이 먼저 상승을 주도하며 지난 한 달간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소비자 심리지수가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이를 별로 상관하지 않는 전형적인 강세장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이들이 시장이 더 떨어질 것이라고 말하는 가운데 나타난 상승이기에 이들이 돌아설 때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아직 상승의 초입 혹은 중반 초기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강한 주식들은 그대로 보유하고 그렇지 않은 주식들은 주말에 점검할 예정입니다. S&P 500 지수는 이번 주 월요일에 20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한 이후 한 주 내내 200일 이평선 지지선을 지키며 저점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쉬어갈 구간이 왔다고 생각하며 주요 이동평균선들이 가격을 따라잡을 수 있도록 조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리는 이미 80% 정도 투자 비중을 채운 상태이기 때문에 수요일 이후로는 매수 기회가 잘 보이지 않았고 이제부터는 시장에서 가장 강한 주식들을 더 매수하고 오르지 않는 주식은 정리해야 할 시점이라 판단합니다. 나스닥 역시 S&P 500과 매우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월요일에 돌파를 유지하고 있으나 역시 쉬어가는 구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5월 28일 예정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전까지는 관세 관련 뉴스 외에는 시장의 방향을 바꿀 만한 이벤트는 없어 보이며 시장은 이미 이러한 뉴스나 인플레이션 지표에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만큼 상승 추세가 쉽게 꺾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소 하락이 있더라도 4월 달에 형성된 저점을 깨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10년물 국채 금리는 오늘 약간 하락하며 4.4% 수준에서 마감했습니다. 앞으로도 채권은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며 주식시장에서 기회를 찾는 것이 더 나아 보입니다. 저는 오늘 금을 전량 매도했습니다. 물론 자산 배분 차원에서 장기 계좌에서 매수한 금을 완전히 매도한 것이 아니라 추세 추종 관점에서 1월에 매수했던 금을 정리한 것입니다. 비트코인은 오늘 다시 1% 정도 상승하며 현재는 타이트한 가격대에서 횡보 중인 모습입니다. 상승 추세가 유지되는 한 매도할 이유는 없어 보이며 보유를 지속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비트코인이 오르는 한 비트코인과 친구들 역시 긍정적일 것이며 특히 비트코인 자체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보유하는 것이 가장 적절해 보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현재 71까지 올라오며 극심한 탐욕 구간 진입 직전입니다. 탐욕 구간이 오래 지속된다고 해서 반드시 매도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추가 매수는 조금 신중해야 할 시점입니다. 따라서 다음 주는 주요 주식들이 주요 이동평균선과의 간격을 줄일 수 있도록 조정 기간을 갖는 것이 시장에 더 도움이 될 것이며 지금은 당장 매수보다는 강한 주식 위주로 추가 매수 기회를 탐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25년 5월 16일 기준으로 오늘 드디어 중형주 지수마저 20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했습니다. 시장의 자금이 점점 아래로 내려가고 있는 만큼 이제는 소형주의 돌파를 기다리는 구간입니다. 시장이 잠시 쉬었다가 소형주가 돌파하면서 마지막 남은 자금 20% 정도를 추가 매수에 활용한다면 상승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여러분의 포트폴리오 내에서 실적이 부진하고 상승하지 않는 종목을 정리해서 매도할 수 있게 준비해놓고 더 강한 주식들이 추가 매수 기회를 줄 때 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주식 비중 80%는 적절하다고 보고 있으며 남은 현금은 시장이 쉬어간 후 다시 상승세로 전환될 때 활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제 빅테크 친구들을 살펴보면 팔란티어는 오늘도 여전히 정고점이었던 125달러 돌파 지점을 유지하며 횡보를 이어가고 있어 매우 좋은 모습입니다. 여전히 보유 관점이 적절해 보이며 상승 추세가 끝나는 날까지 계속 보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넷플릭스는 어제 다시 돌파한 후 상승력을 보여주며 그동안 약 2주간 쉬었던 만큼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은 보유 관점이 적절해 보이며 모멘텀이 꺾였다는 신호는 보이지 않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저점을 계속해서 높이고 있으며 이제 정고점 2개만 돌파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실적 발표 당일에 매수한 분이라면 계속 보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당분간 모멘텀이 꺾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테슬라는 상승을 이어가고 있지만 점차 상승력이 약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승력이 약해졌다고 해서 모멘텀이 끝난 것은 아니므로 5월 초에 매수하신 분들은 계속 보유하는 게 확률적으로 좋아 보입니다. 스윙 트레이더라면 최대 50% 정도는 수익 실현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브로드컴은 이번 주 내내 돌파 후 저점을 잘 유지하며 쉬어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보유 물량은 그대로 두고 추가 매수를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역시 3일 연속 저점을 높이며 상승 중이지만 약간 쉬어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전히 보유 관점이 적절해 보입니다. 오랜만에 구글이 주요 이동평균선에서 정배열을 형성하며 다시 상승 추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른 빅테크에 비해 늦게 돌파했지만 실적 자체는 좋기 때문에 계속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소프트웨어 ETF인 IGV는 이번 주 내내 쉬어가며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고 이제 전고점 2개를 돌파하기까지 얼마 남지 않은 모습입니다. 반도체 섹터는 어제와 오늘 약간의 차익 실현 흐름이 있었지만 대장주인 브로드컴과 엔비디아가 꺾이는 신호가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보유 관점을 유지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AI 에너지 리더인 GE Vernova는 이번 주 내내 쉬어가며 다시 한번 돌파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초기 매수에는 부담스러운 자리이며 추가 매수 관점에서 기회를 계속 노려보면 좋겠습니다. 바이오 리더인 힘스는 어제 큰 폭의 하락이 있었지만 오늘 다시 10% 이상 반등하며 모멘텀을 활용한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 세 자릿수 실적 성장이 예상되는 만큼 주가 역시 세 자릿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므로 보유 관점을 유지할 예정입니다. 우버는 이번 주 전고점을 돌파한 이후 계속해서 87달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다양한 파트너십을 통해 실적 턴어라운드가 기대되므로 계속 지켜볼 만합니다. 핀테크 리더인 로빈후드는 약간의 하락이 나올 때마다 자금이 계속 유입되고 있으며 비트코인이 강세를 보이고 시장이 상승 추세를 이어가는 한 보유 관점을 유지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의사들의 링크드인이라 불리는 덕스메티는 실적 발표 이후 10% 이상 급락했는데 매우 큰 거래량과 함께 하락이 발생했으므로 이럴 때는 일단 매도하고 모멘텀이 돌아올 때 다시 매수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작년과는 달리 올해 실적 성장이 많이 둔화된 것으로 보여 주가 역시 일정 기간 횡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AMAT 역시 실적 발표 이후 5% 이상 하락했습니다. 반도체 섹터 내에서 리더는 아니기 때문에 관망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의 결론은 여전히 지금의 상승을 의심하는 투자자들이 많다는 점입니다. 이런 회의감은 시장 상승에 꼭 필요한 연료이며 모든 투자자들이 상승을 확신하는 순간이 단기 고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상승 흐름을 즐기되 주말 동안 이번 주에 오르지 못한 주식들을 점검하면서 왜 상승하지 않았는지 분석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더 오를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면 과감히 매도하고 더 강한 주식들이 추가 매수 기회를 줄 때 매수하는 전략이 바람직합니다. 지금은 작년과 매우 유사하게 AI 주식들이 다시 한번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실적이 두 자릿수 혹은 세 자릿수 성장이 예상되는 주식은 쉬어가는 구간에서 꾸준히 모아가는 전략이 여전히 유효해 보입니다. 5월 28일 엔비디아 실적 전까지는 현재의 상승을 즐기되 만약 나스닥이 갑작스럽게 급락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과감히 포트폴리오의 주식 비중을 줄이며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하면 좋겠습니다. 모든 주식이 한 번에 붕괴되지 않기 때문에 붕괴되는 순서대로 매도를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윙 트레이더라면 지금은 50% 정도 매도를 진행했어야 적절하기 때문에 수익 실현을 해서 주요 리더 주식들이 추가 매수 기회를 줄 때 같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희 전략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방구석 헤지펀드 매니저 라일라였습니다.